헌터 바이 헌터는 아버지가 유명 헌터였다는 말을 듣고 헌터의 길을 걷게 된 고뇌 이야기이다. 헌터란 험난한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획득한 이들을 말하는데 매년 시험에선 사망자가 속출, 경쟁률 수백만 분의 1로 세상에 둘도 없는 상남자 테스트라고. 까딱하다간 목숨도 잃는 시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돈, 인터넷과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자격증을 담보로 10에서 20억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물론 20년 전 혜택이라 무료 와이파이 및 공공시설 이용권은 지금으로선 큰 혜택이 아니지만 출입 금지구역 진입권과 사람을 해치더라도 면책받는 살인면허증, 도저히 개인 고난이라 믿기 힘든 초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위의 혜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격증을 시장에 팔면 칠대가 부자로 사는 것이 가능한 막대한 자금을 얻을 수 있다. 혜택이 넘사벽이다 보니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무지성으로 헌터에 도전하는 기이한 상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은 진행되며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줄 알았겠지 독자들? 연재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밥 먹듯이 휴재를 반복한 작가의 숨막히는 밀당. 재연재를 해도 금방 휴재하고 막상 이어서 보자니 전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헌터만의 전통. 도대체 언제 연재할지 또 언제 휴재할지 예측 불가능한 암약단체 수장 같은 전설의 작품 헌터 바이 헌터에 대해 알아보자. 산닌터보 고카크다. 애니 좀 봤다 하는 사람이나 힙합을 좋아하면 한 번쯤 들어본 밈. 이래라 정기석, 이래라 리뷰 카페, 이래라 토가시. 토가시 요시히로는 헌터 바이 헌터의 원작 만화가이다. 그가 이런 밈을 갖게 된 이유는 연재 기간보다 휴재 기간이 많고 조짐도 없다가 갑자기 연재, 조짐도 없다가 갑자기 휴재를 반복하는 바람에 생겨난 것으로 수시로 탈주각 잡는 작가와 끈질기게 복귀각 세우는 제작자 사이 어정쩡하게 홀로 남아버린 팬들. 가만히 있기도 뭐하니 작가의 휴재 원인을 추측하며 돈이 많아서 그런 거다,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런 거다 여러 가설을 세우는데 당시 가장 유력했던 가설은 드래곤 퀘스트 11. 드래곤 퀘스트 하느라 바쁘다였다. 다소 어이없는 이유지만 이상하게 드래곤 퀘스트 출시일만 되면 휴재에 들어가는 토가시 센스에 발매되는 최신작은 거의 다 플레이한다는 유명 게임 덕후에다 집에는 대전 게임 길구비, 유유백서의 아마노마 치키히토, 레벨 2의 RPG 행성 헌터헌터의 그리드 아일랜드 등 그의 작품 속엔 게임을 소재로 한 캐릭터나 에피소드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루머일 뿐.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과 마비 증상을 고백하며 2016년 모든 루머를 해명. 전작인 유유백서를 연재할 때부터 증상이 심했다는데 당시 컨디션 조절 없이 일만 했던 그가 유유백서를 완결하고 쉬려 했으나 이게 초대박을 쳐버렸네. 그 시절 장수만 하드는 장기 연재가 국룰이었고 점프 측에서 무리한 연재를 요청. 토가시는 디스크를 넘어 심장병까지 앓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사실 그가 이렇게까지 아픈 이유가 득회 때문이라며 일해라 토가시를 외쳤는데 청소도 안 된 방에서 이런 자세로 게임을 하니 이제껏 버텨준 허리가 신기할 따름이다. 드래곤 퀘스트 허리가 박살날 만큼 재밌어요. 이유에 어찌됐든 건강 문제인 건 팩트. 결국 점프에선 대간 연재 및 자유 연재, 유리 없는 조건에 계약하였고 보다시피 그는 연재 중단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그런 작가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려는지 매일같이 정권 찌르기를 하는 일본의 한 유튜버. 2020년 1월 16일을 시작으로 2022년 8월이 지난 현재까지 그는 하루 1000번의 정권을 찌르는데 이는 헌터 바이 헌터 재연재를 기원하는 감사의 정권 찌르기라 한다. 참고로 감사의 정권 찌르기란 헌터헌터 최강자 중 한 명인 네테로 회장의 수련법이며 네테로가 산을 하산하고 마침내 소리를 두고 간 것 같이 그의 정권 또한 네테로처럼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아하, 이제 휴재하면 알지 감사해질 수가 있어. 이쯤 되면 팬들도 안티로 돌아서고 점프와 계약이 종료될 만도 한데 한물간 작품을 왜 계속 냅두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 요 멘트에 고개를 끄덕인 당신 헌터헌터를 안 본 사람일 것. 뭐 90년대 요즘 말로는 틀딱만화 취급이니 모를만도 하다. 근데 재민쿤, KFC, IMAX, 어몽어스, 미스터비스트를 모르진 않겠쥬? 토가시의 복귀 트윗이 하루만에 80만 팔로워를 돌파. 트위터 네임드와 팬들은 축제회장을 열었으며 복귀를 선언하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팔로워가 떡상하는 추세다. 보아라 300만 팔로워를 모은 그림 실력을. 휴재왕이니 옛날 애니니 해도 이렇게 팬을 확보할 수 있던 건 결국 작품성, 매력적인 캐릭터와 작화도 중요하지만 작품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헌터, 즉 탄탄한 세계관 설정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 포인트다. 기본 수련을 마치고 중간 보스와 춤을 춘 후 가까스로 마왕을 잡았는데 머리 위에 뜬 하나의 메시지. 이제서야 튜토리얼 끝났다고? 끝판왕인 줄 알았던 헌터 자격증 시험은 사실 초반부에 불과했으며 베르세르크 고드엔드의 첫 등장, 메이즈 러너나 그랜라간 같이 기존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전개를 맞이한다. 미식 헌터, 블랙리스트 헌터, 유적 헌터, 해커 헌터 등 헌터들은 협회에 소속되어 각자의 목표에 따라 활동하게 되는데 한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올리면 싱글헌터, 제자를 싱글헌터로 키워내면 더블헌터, 더블헌터 중에서 눈부신 업적을 달성한 자는 트리플헌터, 그중 트리플헌터는 세계에서 꼽을 정도의 소수이며 이들은 모두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 렌을 가지고 있다. 물론 헌터라면 누구나 배우게 되는 기본 기술이지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오오라를 육체에 잡아 방어력을 높이는 텐, 오오라를 차단해 기척을 숨기는 제츠, 전공을 열어 오오라를 발생시키는 렌, 개통이 가진 특별한 힘 하츠, 4대 행의 기본 격투기 4가지 기술을 응용, 텐과 렌을 조합해 방어력과 공격력을 높이는 캔을
장판을 만들고 제치의 고등 응용 기술인 E는 오라를 숨기는 등 사실상 4가지 기술에서 파생된 능력은 무한하다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총 6개의 개가 더 있고 또 새로운 능력을 발현하여 다른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을 쉽게 나루토식으로 풀자면 렌은 차크라, 텐, 제치, 렌, 하체는 다 배우면 중급 닌자, 렌 타입은 화둔, 수둔, 뇌둔, 풍둔, 토둔 누구나 다 쓸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거라 무시하고 막 찍으면 많게 됨. 렌 응용 기술은 빙둔, 목둔, 진둔과 같은 혈계 기술. 참 쉽죠? 법사가 전사처럼 몸빵을 한다던가 힐러가 단검 들고 딜하는 것이 가능한 기존의 파워나 기 같은 단순 수치 싸움이 아닌 상성의 이해와 응용력을 바탕으로 힘이 나눠지는 형태다. 근데 똥물리에 아니고서야 국룰 스탯을 놔두고 이런 하드코어를 즐길 사람이 있는 게 헌터 바이 헌터의 미친 디테일 중 하나인데 어느 날 천공격 투장에서 재능빨 히소카와 대결을 펼친 섹시가이 카스트로 테켄 김과판을 처음 본 동이천 역가드 마냥 처참히 발려버린 그는 자신을 이긴 히소카의 격투 스타일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타입을 무시한 채 그와 비슷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카스트로. 그리고 2년 뒤 연사급 분신을 마스터한 그는 다시 만난 히소카에게 참교육을 고하지만 결국 그는 스킬트리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또다시 패배한다. 스탯을 멋대로 찍은 망케의 최후 그는 영원한 D등급을 증명한 것이라고. 하지만 D등급이 B등급을 이기는 극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세계. 낸 능력은 정신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한계치를 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약과 서약이 있다.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각오를 함으로써 낸을 강화하는 것인데 제약을 어겼을 땐 발동이 되지 않거나 파워가 약해지는 정도지만 서약을 어길 경우 그대로 쓰러지거나 능력의 영구 상실. 이해가 안 된다면 가이 센세의 팔문개방 밤가이를 떠올려보자. 오라를 이용한 순수 신체 능력.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많은 양의 낸을 타고난 곤. 그의 특성은 강화계다. 야생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던 단련된 체력. 개코 수준의 후각은 수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추적할 수 있고 동물과 소통이 가능한 특수 능력도 가지고 있다. 야 이거 완전 어린 시절 손오공 아니냐? 라는 애들한테 써먹으려 만든 곤의 필살기 가위바위권. 드래곤볼에서 모티브를 따왔지만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낭아풍풍권의 야무치뿐. 곤과 찰떡이란 느낌으로 어울리는 개그 기술처럼 보여도 위력은 무시할 수 없는 주력 스킬인데 가위바위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위, 바위, 보는 순서가 같으며 기술을 쓰기 전 항상 처음은 주먹이라는 구호와 함께 등을 돌려 오른손에 낸을 집중시키고 3가지 중 하나를 낸다. 묵은 펀치, 찌는 검으로 나와 썰고 빠른 파동포를 날리며 여기서 공격이 빗맞거나 무효화가 된 경우 다시 한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3가지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기본 심리전이 들어가고 이 심리전 때문에 놓친 낸을 모으는 준비 자세. 본의 가위바위권은 제약과 서약의 영향을 받아 시전 속도가 문제였지만 심리적 페이크로 상대의 시간을 뺏으며 단점을 보완하였다. 여러모로 드래곤볼 영향을 받은 기술이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카이지도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달리 곤은 주인공이지만 다른 인물들에게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되는데 순수한 모습과 낙천적인 성격,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 목적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호기심은 또 굉장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한 사람이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인물인가 싶겠지만 한마디로 곤은 선악을 나누기 힘든 아이 같은 캐릭터라 할 수 있다. 동료를 소중히 여긴다는 점에선 정의롭다 보는 관점도 있지만 당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사이곤 패스임에 틀림없다. 이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곤육문. 진의 제자이자 은인을 해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곤이 서약을 발동한 모습인데 충격적인 비주얼로 하여금 여러모로 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선 곤육맨, 곤육몬 등으로 불리며 수많은 패러디가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서 베스트는 원펀맨 작가의 패러디가 아닐까. 키르아 조르디, 암살 가문의 후계자인 그는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역대 최고의 천재였으나 계속된 훈련과 고문으로 엄마와 작은 형을 찌르고 도망쳐 나왔다. 유아 때부터 전기 고문을 받았으며 3살 땐 목숨 걸고 미행놀이, 6살인 다트 1440점 맞추기, 같은 앤 무일푼으로 쫓겨나 천공격 투장 200층까지 도달. 이 모든 것을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가 겪었다는 게 비참할 따름이다. 키르아의 잔인한 운명과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른 일은 결국 가족들의 무지성 신념이 문제였으며 자신보다 강한 형들 사이에서 가문의 후계자로 편애받는 이유는 실력이야 기르면 그만이고 외형에서 정통성이라며 아버지처럼 은발의 파란 눈이라는 점에서 후계자로 선택되었다. 자신의 오라를 전기로 바꾸거나 육체의 전류를 흘려 한계를 초월한 속도전이 주된 전투 스타일. 낸 능력은 변화계로 오라의 소모가 심해 장기전에선 불리하지만 선빵 필승인 현실 반영 세계라 대부분의 싸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낸이 소모될 때쯤 주변에 전기만 있다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기에 범용성 면에서 최고지 않을까. 간지나는 전기 능력자 먼치킨 재능, 은발의 미소년, 게다가 암살자. 일각에선 하타케 카카시의 컨셉을 키르아에서 따온 게 아니냐는 루머가 있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카카시 뇌절 같은 기술이 암살자 기준 말도 안 되는 거라 이 루머가 상당히 그럴싸하게 느껴지긴 하다만 작가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부분.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쿠르타족의 크라피카. 대놓고 오토코노코를 보여주는 현재와 달리 옛날엔 이게 더 모호했는데 작품 초창기엔 여자냐 남자냐로 성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점프 50주년 게임 점프포스에서 증명된 사실, 역해를 때릴 수 없는 상디가 전투에 임한 것을 보면 확실히 남자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긴
것과 달리 꽤 어두운 과거를 가졌으며 악명 높은 도적단 환영여단에 몰상당한 쿠로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데, 환영여단이 그들을 노린 이유는 세계 7대 미색이라 불리며 비싼 값에 거래되는 그들의 눈 때문인데, 감정이 격해지면 눈이 붉어지는 특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일족을 해쳤다. 일족이 몰살당했고 눈이 값어치 있으며 감정이 격해지면 붉어지는 특성, 이건 또 사스케랑 비슷한 거 아닌가? 위의 반응을 인식한 건지 점프포스에서 크라피카와 사스케가 만날 땐 일족의 복수를 언급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특수대사가 나온다. 나루토가 1999년, 헌터헌터가 1998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작가끼리 친하여 서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건을 생성하는 구현학의 능력을 사용하며 붉은 눈이 될 경우 모든 내 능력이 강화된 특질기로 바뀌는 체질이다. 오른손가락에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사슬을 만들어 조종하고, 중지와 소지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중지의 사슬은 환영여단의 멤버를 사슬로 구속, 내 능력을 강제로 차단시키는 체인제일 기술, 소지는 저지먼트 체인, 타겟의 심장에 날카로운 사슬을 박아 특정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사망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자신보다 강한 상대라도 심장에 사슬만 박히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한이 서린 스킬이지만, 엄청난 체력 소모와 함께 1초당 수명이 1시간씩 단축된다는 혈마술의 페널티가 있으며, 쿠로타족의 붉은 눈, 엠퍼러 타임이 발동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곤프릭스, 끼르아 조르딕처럼 땡땡 크라피카 혹은 크라피카 땡땡이란 풀네임이 붙을 줄 알았는데, 보다시피 그의 성은 알 수 없는 상태, 작가의 떡밥인지 아니면 성이 없는 쿠로타족의 특징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팬들의 추측으론 쿠로타족의 복수와 관련이 있고 그의 과거에 얽힌 비밀이라 생각하는 편. 190을 넘는 큰 키와 검은색 정장,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남자 레오리오 파라디나이트, 누가 봐도 형이라 할 것 같은 젠틀한 느낌이나 사실 아직 군대도 안 다녀온 19살 청년이다. 돈을 중시하고 여자를 밝히는 모습에 오해받기 딱 좋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무료 의사를 꿈꾸는 것이 그의 진짜 모습인데, 어린 시절 같이 놀던 절친이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었으나 결국 돈이 없어 세상을 떠나보내게 된 것이 지금의 레오리오를 만들었다. 그가 헌터가 되려는 이유 또한 값비싼 의대 학비를 면제받기 위함일 뿐, 레오리오가 여자랑 노는 것은 그저 매력 방출이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낸 능력은 방출계로 자신의 공격이 닿은 곳을 포탈로 연결하는 워프와 비슷한 원거리 능력을 사용, 오호라로 초음파를 대신하며 치료로도 응용하는데, 네스를 사용하지 않고 종양이나 혈전을 파괴할 수 있다. 누가 봐도 메딕 포지션이랄까? 잠깐, 근데 저 녀석 아직 의사 아니잖아? like 디카프리오처럼 캐릭터 이름을 오마주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오리오, 곤프릭스는 콤플레이크, 크라피카는 파판 세븐의 주인공 클라우드와 포켓몬의 피카츄를 합쳤으며, 키르아 조르딕은 조디아 킬러에서 따왔다는 추측이 가장 유력하다. 헌터헌터 혹은 헌터 엑스 헌터라 읽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X는 영어로 바이라 읽어야 한다. PV나 극장판에선 헌터 바이 헌터라며 우리말 되찾기에 힘쓰는 중이나 이렇게 읽는 게 편하긴 해. 트레이싱 논란이 존재, 캐릭터의 표정과 구도에서 다른 작품을 따라한 것이란 추측성 논란이 있는데, 표정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실제 사진과 비교한 것이 워낙 임팩트가 커서 아직도 이야기가 나오는 편. 결과는 토가시 작가 본인이 오마주로 언급해 일단락되었으며, 간행본 후기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2021년 일본 만화 총선거 11위, 일본 미디어 예술 백선 21위를 차지했고, 여느 인기작이 그렇듯 헌터 바이 헌터 또한 소설과 뮤지컬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결과물이 대략 이런 느낌? 고증을 살리기 위해 고증을 버린다. 실제 성우가 주연을 맡아 흡입력전은 귀호강을 선사하지만 원작 따라가지 않고 오리지널 스토리 연기하기, 비주얼까지 포기했는데 여자가 남자형 연기하기, 귀는 호강하지만 시력을 포기하는, 고증을 살리려다 이도저도 챙기지 못한 애매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도 막상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내가 팬이라서 그런가? 그러니 소년 만화를 좋아한다면 헌터 바이 헌터는 꼭 봐라. 안 보면 너만 손해, 알지? 헌터 재연재 기념으로 다뤄봤는데 이게 참 내용이 정리해도 끝이 없더라고. 줄이고 줄여서 한 게 요 정도랄까? 그만큼 재밌으니까 안 본 사람들은 꼭 한번 찾아봐. 중요하니까 2번 추천 꾹! 제발 십덕이라면 리뷰 카페 구독 좀 하자. 직접 애니를 보려면 링크를 누르고, 보고 싶은 TMI가 있다면 댓글로 작품을 추천해주세요. 당신의 인생 애니를 TMI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6구 컷!